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자 축구 선수를 꿈꾸며 학교 축구부 생활과 경기를 뛰며 몸 관리를 해오다가 부상으로 운동에 대한 꿈을 접게 되며 현재 선수가 아닌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그 나이 때 운동하면서 길렀던 근육은 그 후에도 조기 축구를 뛰며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 탓에 아직도 다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치고 제 다리는 얼핏 운동을 빡세게 한 남자다리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저 좋다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현재 지 아빠를 쏙 닮은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유산으로 임신을 하긴 했었지만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임신을 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이번만큼은 아이를 잘 지켜보겠다고 일까지 휴직을 때리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안정기에 있어야 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사연까지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저의 추가 소개를 하자면, 제게는 시어머니가 둘입니다. 저희 남편은 보통의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집에 돈이 억수로 많은 부자도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났던 그런 집안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정말이지 내세울 것도 없는 가문에서 시아버지란 사람이 참 못 배운 집만 골라 한 바람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 집 구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남편의 아버지가 되는 저희 시아버지가 글쎄 본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와중에 첩을 집안에 들여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요즘 같은 조선시대도 아닌 현대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처음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몇 번이고 남편을 추궁하며 "너 나 서프라이즈 하는 거지?" 라고 어깨를 툭툭 치다가 나중에는 장난치지 말라고 제 이 단단한 두 다리로 킥이라도 날려버릴 뻔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고, 남편 또한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설명을 했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다 커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쭉 한결같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젊었을 때는 처녀뿐만 아니라 학생이랑도 사귀어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데 웬 여학생을 집에 데려와서는 머리 자르는 거 가르쳐 줄 거라고 안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가 시어머니가 문 따고 들어가 보니 안에서 두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는 재미지다고 서로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여학생 머리 끄댕이를 잡고 집으로 끌고 가 그 집 부모들을 욕보이다가 그 집 부모들도 딸내미를 가지고 논 아저씨인 시아버지한테 제대로 빠기쳐서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같은 유부녀랑 바람을 피워서 그 집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와 시아버지 팔 하나를 거의 불구직전으로 만들어버렸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쳐 얻어맞고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개만도 못한 쓰레기로 보는데도 바람 피우는 걸 멈추지 않고 바람의 신마냥 한량처럼 살다가 급기야 남편이 취직을 하고 그 집에서 독립을 하며 방이 비어버리는 순간 새 여자를 아예 자신의 첩이라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왔다더군요. 남편이 살던 방에 집어넣고 안방에는 본처가 살게 하면서 자신은 그 집안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줄곧 무시하고 핍박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 안 보고 바람을 피우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는 아들이 셋,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큰아주버님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래전에 떠났고, 둘째 아주버님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 콩가루에 가루만도 못한 집안에 들이기 쪽팔리다면서 지금껏 결혼을 하지 않고 계시고요. 셋째 아들은 우리 남편이고, 막내인 아가씨도 오래도록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하시다가 작년에 좋은 짝을 만나서 뒤늦게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한창 신혼을 즐기는 중일 테고요. 아무튼 자식들이 시아버지를 너무나도 쪽팔리게 생각하는지라 진작부터 시부모님께 이혼을 하길 여러 번 강요해 왔었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님만을 모시며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덜 쪽팔리다면서 얼른 어머님이 이혼을 해서 자식들이 구해주는 집에서 혼자 속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다 준비도 마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조강지처 자리인데 이대로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집구석에 들어앉은 저 청년한테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냐고. 정말이지 그렇게 화를 내고 서러워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 저도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처음 봤었죠. 듣고 보니 여자의 한이 마음 한켠에 제대로 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대로 순순히 조강지처 자리를 내어줄 순 없겠더군요. 저를 시작으로 아가씨, 그 다음엔 우리 남편, 이렇게 형제들이 점점 어머니를 이해해가며 시어머니와 함께 언젠가 닥칠 거대한 복수를 늘 꿈꾼 채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대로 의견을 존중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와 그 첨단을 보기가 너무 싫었던 저희들은 거의 시댁을 안 가다시피 하며 발길을 뚝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만 밖으로 불러내어 다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는 등 보통의 가족관계처럼 더욱 끈끈이 지냈어요. 그 와중에 그 첨년이란 년은 딴에 지가 제일 만만하다 생각된 게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이자 현재 한국당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며느리인 저였는지 시시콜콜 가짜는 시어머니 짓거리를 하려고 아주 발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넌 내가 윗사람으로도 안 보이니? 내가 이래봬도 네 시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야. 라면서 그 가짜않고 유효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하찮은 사랑을 의시대면서 제게 존경의 표시를 하기를 바라더군요. 인사도 하러 오고 올 때는 선물도 좀 사오고 가끔 돈이 필요하진 않은지 먹고 싶은 거 제때 잘 사먹을 수 있도록 체크도 하고 돈도 수북수북이 주라면서 이딴 소리를 해대면서 저를 가르치려 드는데 제가 순간 학교 다니면서 축구 뛸 때 반칙 상대 선수가 있으면 가서 확! 이라는 욕한 사발을 날리던 그 순간순간들이 매번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만큼 맘만 먹으면 요놈의 아주머니 주둥이를 내 몸 안의 근육들을 다 동원해서 뭉개버리고 싶다는 다소 잔인한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까불어내는 인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어머니요? 단 한 번도, 정말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게 시집살이를 강요하거나 쓴소리를 굳이 해가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적이 없으셨어요. 본인 마음에 비수가 너무 많이 꽂힌 상태인데 여기서 누구한테 비수를 꽂으라고 하면 나는 거치고 아니고 사방이 다 바늘이 찔러대는 덧없는 인생이 된다며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이러니 제가 시어머니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맴돌며 누가 혹시라도 우리 시어머니 괴롭히거나 마음 상하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투태세를 늘 갖추고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일전에도 유산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얘를 제대로 길러서 낳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이게 스포츠인 듯이 이번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이겠다며 태생부터 몸 안에 장착되어 있던 승부욕이 M1 임신에서 터져버려서는 일도 쉬고 바깥 외출도 아주 극단적으로 자제해버리고 거의 매 시간은 침대에 붙어서 누워있었습니다. 가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안에서 좀 걸어다니고 집 청소를 하거나 첫째를 돌보고 나면 나름 몸이 제대로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덩달아 시어머니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며 이번에는 부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 각별히 챙기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까마득히 시어머니의 존재마저 잊어버린 채 제 임신에만 몰두를 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 건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해가 바뀌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내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시아버지도 제발 정신머리 좀 차리고서 첨년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누구보다 바랬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그 소원을 빌면서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안부도 여쭙고 기분 좋은 웃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마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방 안에서 주무시다가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시면서 딱히 아프게 하는 병 없이 자는 와중에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첩질하는 년이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우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린 저도 이런데 자식들은 오죽했겠냐고요. 오전 10시쯤에 연락이 와서는 이미 한참 몇 시간 전에 죽은 것 같은데 하도 나와서 아침을 안 차리길래 들어갔다가 이제야 발견했다면서 이제야 119를 불러서 병원 가는 중이라고 연락이 온 시아버지. 아휴,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시아버지께 관심이란 관심은 하나도 못 받으신 채 그냥 밥만 차려주셨나 보더군요.
자식들도 급하게 서로 전화를 돌리고서 병원으로 향했고, 저도 그 사이 아이를 잠시 이웃에 맡긴 뒤 병원으로 뒤늦게 향했는데,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그 중에 제대로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속 터져 죽겠다며 아주 울음바다가 되었고, 장례까지 어찌저찌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났는데, 남편을 비롯해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주버님네까지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다 가셨다며 며칠 내내 눈물샘이 터져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까지 해서 자신 넷이 다 모여있고 다들 하나같이 인생이 끝났다는 듯 너무 서럽게 울어대니 그 모습을 처음 본 시아버지는 꽤나 죄책감이 드셨나 보더군요. 그따위 인생을 사신 분께서 느끼는 죄책감의 진실성이 없어 보였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제대로 미안하고 또 자책이 들었는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첩녀는 부르지도 않았고 안 부른다고 첩녀는 진짜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화장하고 화장터에 안치하고 난 후 그제서야 온 가족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여기저기 분노의 화살이 시아버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부모가 자식들 살아있는데 한 집에 아빠란 자식이 와이프 놔두고 첩녀는 한 집에. 큰아주버님부터 막내 아가씨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만무한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향해서 평생 첩질만 하다가 와이프 골병 들어 죽게 만든 쳐죽일 놈! 이라는 말을 퍼부어댔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자기 머리를 쥐어잡은 채 듣기 싫다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 나이에 오열까지 하시고는 어쩌다 일이 됐을까 라는 탄식을 하며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시어머니를 향한 동정과 분노로 잘 못 보는 듯 했지만 제 눈엔 다 보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떠나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마음에 가득 담겼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첩년의 똘끼를 제어하지 못하는 건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는 시댁에 갔더니 글쎄 이 첩년이 시어머니 방을 싹 다 비워놓은 겁니다. 고인 물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지가 손을 댄 것도 가족들이 화나 죽겠는데 혼자서 거기가 안방인데 못 들어가고 살았던 것이 한이었다며 형님이 이제라도 이렇게 죽음으로 내어줬다면서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시아버지를 향해서 막 안기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체구 큰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우르르 시댁에 들어오자 첩녀는 놀래 시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그간 시댁에 한 번은 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집 안으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 그래도 인원수에 쫄긴 쫄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방안 물건이 함부로 치워진 것을 안 큰 아주버님이 저 첩질하는 년이 진짜? 하면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신발을 그대로 던져버렸는데 그게 하필 시아버지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형제들은 아주버님을 말리고 있고 저는 저대로 어떻게든 시아버지랑 첩년한테 제발 들어가서 찍소리도 하지 말고 계세요 라며 소리를 지는데 첩년이 그러대요? 얘 봐 어디서 시어머니 때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아랫 것이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인 제가 또 가장 만만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네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이 이 십정생년 봐라. 이게 어디서 내 마누라한테 말을 걸고 지랄이야. 라면서 아주버님을 붙들고 있던 남편이 아주버님을 내팽개치고 첩년한테 달려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형제들이 아주버님에서 저희 남편으로 말려야 할 타겟을 변경하며 우르르 뒤따라 붙잡고 나니 그 사이에 있던 시아버지가 혈압이 오르르 하셨는지 머리를 또 지금 붙들어 잡다가 제자리에 주저앉는데 자식들 중에서 아무도 시아버지께 괜찮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첩녀조차 말이죠.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자기 딴에 관심을 못 받고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서러웠는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헛살았다. 라는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속사포처럼 해드시며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떨궜고 그 와중에 자꾸만 어린 놈이 라면서 맞장구를 치고 형님을 닮아서 예전부터 가장 버르장머리가 없었다며 홍계질을 해대는 첩년이랑 신랑이랑 계속 벌이던 남편은 급기야 아 좀 시끄러우니 닥치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께 소리를 대뜸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그 첩질을 하고 조강지쳐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인간 같지도 않던 인생을 살았던 양반이 꼴에
자식한테 대우는 받고 싶었던 건지 내가 네 애비다 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서러움에 북받쳐 외마디 같은 소리를 내뱉었고 이 모든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나머지 식구들은 첨년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여전히 첨년이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한 말, 그리고 아래 것이라고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2년이 한 번 더 사고를 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감과 승부욕이 불타오는 유년 시절 축구선수인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첩질하며 집안에 기어들어온 것만으로도 와이프 되는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미쳐 뒤지겠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안방을 제멋대로 손대서 비워놓은 것도 모자라 뭐? 아래 것? 싸가지? 울그락불그락거리는 얼굴을 숨김없이 뱉어내며 첩녀를 노려보는 와중에 큰아주버님이 저 첩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냐며 애꿎은 신발장을 막 쳐댔는데 그때 이 첩년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거 오빠가 낯쓰라고 새로 해준 건데 아대들 좀 어떻게 해봐. 형님이 그렇게 콧대만 높더니 정작 지 애새끼들 교육은 끔찍하게도 시켜놨네 아주 그냥. 라면서 찔쩍거리더라고요. 초상 치르고 집에 온 자식들 앞에서 엄마 욕이라니 이건 뭐 거의 또라이도 이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겠더라고요. 제가 비록 자식은 아니었고 임신한 며느리라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았는데 시어머니께 교육을 잘 받아서 남한테 함부로 쓴소리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자라온 형제들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혼자 씩씩거리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호구처럼 제 가슴만 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나섰습니다. 왕년에 발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공 좀 차본 제가 말입니다. 까딱하면 사람 정신 하나 나가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뭐 하나 발로 까버리면 속도면 그 힘이 좀 센데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집구석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실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마사지볼을 혼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곳이나 던져버리겠다며 발로 찼다가 그게 옆으로 날아가면서 거실에 있던 수초 어항을 가격해버렸어요. 와장창 어항에 금이 가다 순식간에 물이 차르르 하고 거실 한복판으로 폭포마냥 터져나오는 바람에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저와 어항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어항 안에 들어있던 이름 모를 미역 같은 풀떼기들을 들고는 너 지금 우리 시어머니 욕했냐? 하고 물었습니다. 참녀는 자기를 가리키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항 깨트린 제가 겁났는지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재차 다시 물었어요. 첨년 너 지금 우리 시어머니 욕보였냐고 라고 말을 하니 아니 첨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면서 시아버지를 막 쳐다보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첨년은 그 틈에 제가 첩질하는 년이 감히 우리 시어머니를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떼기를 들고 가 첨년한테 던져대니 첨년이 막 시아버지를 향해 말려달라며 옷자락을 잡아 끄는데 시아버지가 첨년의 손을 떼어놓고는 자기는 빠지겠다며 몸을 빼버린 바람에 첨년도 당황, 저도 당황,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첨년한테 덤볐고 이윽고 남편이 저를 따라 신발을 신고 다시 집안에 들어오더니 풀떼기 한 줄기를 주워서는 저처럼 첨년을 향해 엄마 어쩌고 욕을 하면서 마구 던져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식구들도 유리조각에 발이 다칠까봐 급하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더니 감히 우리 엄마 물건에 손을 대? 하면서 급기야 작은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한테 맡고 있던 그년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서 다시 물건 원선 복귀하라고 방 안에 밀어 던져버렸고 그 첨년은 그제서야 울먹이며 자기 편 하나 없는 것을 알고는 겁만 잔뜩 먹고 벌벌 떨면서 시어머니 물건을 안방으로 다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있던 시아버지도 그제서야 나서서는 시어머니 물건을 곱게 들고 안방으로 다시 모셔놓기 시작했고요. 자식들은 그 뒤에 서서는 독불장군 마냥 팔짱을 끼고서 두 사람이 물건을 잘 옮기는지 아닌지 감시를 하느라 시퍼런 눈을 뜨고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그 자리에 각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다시 원상복귀되어 잘 옮겨지고 난 후에 작은 아주버님이 아예 13군까지 불러서는 그 방문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셨고요. 비밀번호는 오직 자식들만 아는 거라며 그 방 비밀번호는 절대로 첨년과 시아버지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 방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러 오겠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러다 저희 남편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주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나서서 자기 둘도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주기적으로 이 집에 와서 방안이 그대로인지 확인하겠다고 원포를 놓았고요. 시아버지는 이번에 자식들 편을 들겠다는 뜻이었는지 함부로 내 마누라 물건에 손대지 마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첨녀는 이제 자기가 마누라가 아니었냐는 말을 하려는 듯 보였으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풀떼기를 한 번 더 치켜 들어 올리자 입을 꾹 다물어 삼켰고 시아버지는 내가 죽일 놈이오. 내가 다 처벌받는 거야. 라는 말을 남기며 눈물까지 훔치고는 제 차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남편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찾아옵니다. 죗값이에요. 라는 말을 남기곤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갔고 이내 아버님 식구들도 죽을 때는 혼자 죽으라는 말을 남기곤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자식들끼리 저희 집에 모여서 시어머니를 기리는 시간도 가졌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그냥 형제들 간의 아픔을 보듬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뉴질랜드로 가지 못해서 당분간은 혼자 사시는 저희 작은 아주버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그 덕분에 오랜만에 형제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모일 수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조금 놀랄 일이 있었네요. 시아버지가 하나 남아있는 그 집 명의를 저희 자식들한테 똑같이 등본을 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아무도 장례식도 안 치러줄 거란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첨년이 아닌 저희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자식들은 시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했고 또 재산을 물려줬다고 감사히 인사조차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했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고 첨년한테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러 가면서 넌지시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아주 난리가 났다가 급기야 집을 나갔어요. 정확히는 가출이 아닌 본인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집을 온전히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돌려준 것이죠. 혼자 남은 시아버지는 자기가 마누라 방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라면서 방 비밀번호가 뭐냐고 저한테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방 앞에만 둬야 한다면서 아주 동정심을 유발해가며 며느리인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저는 글쎄요. 애투대하고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는 것마저 시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방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건 다른 자식들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 마누라 가슴을 평생 바늘로 찌르고 살았으면 응당 그 죄값 자식들한테서라도 톡톡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2월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2021년이 된 지 2달이 넘어가려 하는 길목인데 제 인생은 어째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가 3월을 앞두고 폭탄이 터졌어요. 반복되는 화를 억누르고 계신 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신다면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인생 선배가 이제 막 결혼을 하고서 혹은 결혼생활 내내 시댁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후배에게 반드시 한 번은 들려주고픈 사연이네요. 저는 대학교 4대사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대학 졸업하기 전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린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던 저희 시어머니는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닥달을 하셨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넌 어려서 내 말에 따르기 딱 좋겠다 라고 하셨던 말이 떠오르네요.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종처럼 부리거나 뭔가 잔소리를 하던 무슨 충고를 하던 고분고분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랫사람이 필요하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어려서 마음에 든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자존심을 갉아먹으며 이 집안에 시집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싫으면 시집을 안 가면 그만이었던 것이니 이게 다 시어머니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냥 인사 한번 드린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돌리고 아예 저희 부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상견례 자리까지 약속을 잡아버렸고 너무 순식간에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제대로 뭔지를 파악조차 못하던 젊었던 저희 부부는 그냥 부모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물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연애도 3년을 착실하게 했었고 저와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애초에 시어머니께 저를 소개한 것이었지만 정말 너무 번갯불에 콩 볶는다는 말이 매일같이 떠올랐을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순식간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좋은 건 딱 하나였어요. 애가 생겨버렸거든요. 애가 생기면서 제품에서 나고 자란 내 새끼를 보는 게 정말 매일 낙이었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바라보며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마음 든든한 동반자가 옆에 있어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좋은 것이란 게 없었어요.
물론 옆에 있는 남편이 소중하고 든든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때뿐. 제가 시어머니와의 충돌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가운데서 남편은 제 편이 확실히 되어주지 못하는 와중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더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었고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그리고 제가 배우자인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눈물을 보이거나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 때면 남편이 듣기 싫은 말이라며 자리를 피해버려 온전히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혼자 덩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참,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 생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우울한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난 세 자식들 덕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와 사이가 어떻길래 이러는지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복종하고 부릴 수 있는 며느리가 하루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분이셨어요.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한 건 당연하셨고, 며느리와 살갑게 어디 쇼핑을 하러 가거나 웃으며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져보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시집을 가버린 저는 어찌저찌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제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책 한번 보고 있는 것조차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리다 보니 남편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처가와 시가를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렇게 알고 시집을 간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는 걸 그렇게나 싫어하셨고, 친정엄마 소리만 나오면 남의 얘기 꺼내는 거 아니야 라면서 무안을 주셔서 제가 여러 번 울컥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대충 하고 졸업장만 하라면서 비아냥거리셨고, 정작 제가 수석으로 저희과 졸업을 했을 때 남편부터 시작해서 동기들의 저희 친정의 친척까지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깊은 축하를 해주셨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여자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쓰냐며 저를 취직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고, 시어머니가 하늘 같았던 저였기에 뭐라 되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저는 대졸 졸업장만 따놓고서 집에 눌러 사는 주부가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를 하며 저를 찾으셨고, 뭘 시켜도 제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다며 시아버지고 남편한테 그렇게나 제 욕을 면전에다가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보다 2살 어렸던 도련님께서 "엄마, 숨 좀 쉬고 살자" 라면서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을 대신해 제 편을 들어주기도 하셨고, 별로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었지만 이 집 구석에 내 편 들어준 사람 하나 정도는 있구나 싶어서 허탈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남편도 더는 안 되겠는지 저희가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남편의 회사 근처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까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 키우기 바빴고, 저희 셋째가 태어나면서는 아이가 어릴 적에 좀 많이 아파서 제가 거의 애를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말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매해 명절에 딱 2번 시댁을 찾았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놓고 가라고 언성을 높였던 거. 결국 아이들만 놓고 갈 수 없어서 제가 며칠 더 시댁에 머물다가 애 셋 데리고 혼자 집으로 버스 타고 왔던 거. 새벽 5시에 먼저 일어나 뜨거운 물 떠와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당에 세워놓고 제 아이들 앞에서 질책을 하셨던 거. 상처를 받았던 것을 꼬박으로 하자면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손녀 손주들을 좋아해서 남자애를 낳았는지 여자애를 낳았는지 그딴 유치한 말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한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는 애들을 마치 총대 메고 핑계 삼는 것처럼 저를 부리기 위해서 꼭 아이들 핑계를 대곤 하셨어요. 애들 보고 싶어 죽겠으니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 오라면서 통보를 해오시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도 똑같이 전달하셨는데, 남편한테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밤을 설친다고 동정을 바라시는 식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의 편인 남편은 당장이라도 어머님 뵈러 내려가라고 저보고 혼자 애 셋을 데리고 또 시댁에 다녀오게 시켰고, 저는 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서는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애들이 보고 싶은 건 30% 정도였고 나머지 70%는 저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모임 같은 것을 주도하고 계셨는데, 거기 갈 때 옆에서 부려먹을 조수 같은 며느리가 옆에 없는 게 매번 천추의 한이었다면서
제 손에 모임에서 먹을 음식들을 가득 챙겨서 무작정 그 먼 길을 따라오게 한다든지 집에 중고로 팔고 싶은 가구가 있는데 옮길 수가 없다며 기껏해야 몸무게가 겨우 50kg 넘어가는 여자한테 장롱 하나를 옮기라고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그때 삐었던 허리는 아직도 허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삐끗거리며 제 몸을 아프다고 닥달하게 만들어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래도 1년에 2번이었으니까 무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화를 하면서 오늘은 뭘 어떻게 하면서 지냈는지 손주들의 일상 그리고 아들의 일상과 일과를 공유해달라고 하셨고 제가 뭐라도 귀찮아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면 너 시엄마 말에 제대로 답 안 하니? 라며 혼을 내셨어요. 혼나는 건 너무 당연한 저의 일상이었던지라 제가 혼자서 별 얘기가 아니라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좀 더 버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참고 사는 것처럼 저도 정말 미친 듯이 혼자 참고 버티고 제 속을 끓여가면서 살았습니다. 천만 다행이게도 저한테는 시어머니 말고는 시어머니 행세하는 시누이가 없었고 저희 도련님은 지금까지 쭉 싱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 말고는 딱히 경계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쭉 사랑받지 못하고 따뜻한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저를 아랫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종노릇을 하면 시키는 거 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도련님과 사시겠다며 도련님 동네 밭인 집으로 함께 들어갔는데요. 도련님과 어머님이 생각보다 성격이 극과 극이라 정말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올 초부터 도련님이 도저히 둘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SOS를 친 겁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저하고 남편 둘한테 두 분이서 번갈아가며 한 사람은 엄마를 모시라 하고 한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니 답은 하나였어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려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자꾸만 집에 데려온다고 남사스러워 정말 받을 수가 없다고 여자분의 유혹을 그렇게나 해드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련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싱글인데 자유로운 연애조차 시어머니 때문에 욕을 엄청 처먹어가며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유혹 먹을 거 없고 성격이 그나마 수긍하기 좋아하던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나머지 두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함께 살다 보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거나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게는 끔찍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라질 것이 없었으나 저에게 늘 폭탄 같은 시어머니가 같이 지낸다는 게 굉장히 신경 쓰였기에 젊었을 적처럼 욕 처먹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시켜드시기 전에 웬만한 건 다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같이 살 적에 아침 문안 인사 안 드린다고 마당에서 벌 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한지라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곧장 시어머니 방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애들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시어머니 아침상부터 차렸고요. 생각보다 입맛이 까탈스러워진 건지 고기 반찬은 싫다고 짠 건 싫다고 하셔서 제가 아예 소금 간을 하지 않은 채 참기름에만 버무려서 가족들 반찬 말고 시어머니 반찬은 늘 따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반신욕도 철저히 지키며 하시는 분이신지라 그 시간은 아무 TV 소리도 들리지 않게 목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 큰 자식들 입까지 막아가면서 TV를 꺼놓고 그 시간만큼은 시어머니 수발을 맞춰드리면서 집안의 침묵을 유지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딴에는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귀찮아서 무시를 하고 말법도 한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고 비율을 맞춰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가족들, 특히 제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봐도 엄마인 제가 할머니한테 쩔쩔매는 게 보여 무척이나 싫어했고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며 반항도 많이 했는데 제가 다 참았어요. 그런데 올 초 제가 정말 애기치도 못하게 대표직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 대학 동창이었고 빈민국 아동을 후원하는 도서사업 같은 곳에 편집 일을 몇 번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5년 넘게 후원을 하면서 동시에 전공을 살려서 무료로 봉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오래도록 일한 것이 어떻게 좋아 보였는지 동료 봉사자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표 자리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정의 월급이 나오고
제가 활동해보고 관리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져서 제겐 너무나 소중한 직책이자 기회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자기 옆에서 수발 들고 살아야 할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가당치도 않은 대표직이냐며 여자가 어디서 사회생활을 하려드냐며 그렇게 씨발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처먹어도 사람이 그렇게 구수하게 욕을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켜놓고 재택근무처럼 하루 몇 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에 본인 밥 차려주는 건 누가 하냐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심지어 가장 최근까지 도련님의 집에 사실 때만 해도 자기 아들 밥 차려준다고 본인이 다 삼시세끼를 알아서 차려드셨던 분께서 직접 말입니다. 갑자기 며느리 옆에서 손발 못 쓰는 치매 노인이 되어버린 건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딸아이가 엄마 일하는데 눈 아플지 모른다며 새로 사다 준 큼지막한 컴퓨터 데스크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모니터 위에다가 드시고 계시던 뜨거운 차를 확 부어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딸내미는 할머니 미친 거 아니냐며 당장 병원 모셔가라고 아주 난리가 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나이를 다 먹고도 아직도 거부관계가 이 모양이냐며 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더군요. 저는 정말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비싼 컴퓨터 하나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제가 일을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혼자 모니터를 닦아내면서 거의 울컥하는 심정으로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옆에서 딸아이도 저를 도와주면서 할머니 그냥 방에 돌아가시라고 점점 더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요. 그때 남편은 다 듣기 싫다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조차 자기를 두둔하지 않냐며 너는 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 밑에 기어들어오라고 바깥일도 못하게 해놨더니 이제 와서 반항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가 딸내미가 선물해준 컴퓨터를 소중하게 닦아내는 거 보고는 그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기는 아셨는지 저거 쓰잘데기 없는 걸 사줘서 대가리 텅텅 빈 애가 대표네 뭐네 한다고 지랄이지 응? 이라면 괜한 저희 딸한테 신경질을 부리다 못해 컴퓨터를 제대로 더 망가뜨려 주겠다는 듯이 차 마시려고 끓여놨던 커피포트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저희 딸이 할머니를 말리는 것을 마냥 지 엄마 닮아서 고집이 있다고 얘 팔을 막 꼬집으면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만 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커피포트 안에 뜨거운 물이 딸아이의 팔에 조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희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다 얼음 구한다고 막 냉장고로 뛰쳐가더라고요. 아휴, 그 모습에 얼마나 뒷골이 땡기던지. 엄마가 이 모양으로 살아서 엄한 딸내미가 엄마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변호해주려다가 팔에 뜨거운 물까지 처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할 말도 못하고 등신새끼처럼 살고 있는 제가 너무 등신 같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지대로 품어버렸네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라면서 노망나기 직전인 옆에 내가 어째 그리 성질을 죽이지 못하냐며 제발 좀 어른이면 어른답게 나이 들었으면 들은 만큼 곱게 좀 살라고 딸내미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그냥 그 컴퓨터 모니터를 뽑아다가 들고 시어머니한테 들이대니 시어머니는 이년 이거 왜 이러냐? 라면서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제가 모니터 들고서 들이미니 자기 딴에는 며느리가 지랄 떠는 게 보기 싫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 문 따라 들어가서는 시어머니 방 안에다가 모니터 하나를 방바닥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제발 좀 곱게 쳐넣으라고 이 할망구야. 라면서 두 발로 딸내미가 사준 그 비싼 모니터를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낸 바람에 시어머니의 그 조그만 방안이 부서진 모니터 조각들로 아주 여기저기 어지럽혀지고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난리를 치는 모습이 낯설었는지 저를 말리기는커녕 그제서야 저희 딸을 붙잡고서 엄마 말리라고 막 떠밀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딸은 할머니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오히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인 줄을 할머니는 그 나이 먹고도 모르냐며 엄청 나불거렸어요. 방에 들어갔다가 소란에 뛰쳐나온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막 시어머니 방에 들어와 저를 말리는데 제가 그런 남편의 품 안에 부서진 모니터를 주워다가 던지듯 주면서 너는 네 엄마 꼬라지가 이런데도 아들이라고 감싸주고만 싶니?
자식한테 안 쪽팔리냐 이 새끼야? 라며 두 손이 모니터를 잡고 있느라 여유가 없었던 남편의 머리에 손가락을 쑤시며 정신 차리라 하니 뒤에서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머리에 감히 며느리가 손을 얹었다고 또 난리였네요. 그 바람에 저는 아휴, 그 지랄을 떨었는데도 너는 똑같구나 라면서 시어머니 면전에다가 찌찌거리면서 꺼지라는 듯 손을 휘둘렀고,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다가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금세 자기 방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부서진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저기 사방에 퍼져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어느새 제 옆에 온 아들은 저한테 이혼하라고 저런 아빠랑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내물에 환갑인데도 할 생각을 하냐면서 자기가 소송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심지어 애 아빠 앞에서 꺼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하냐면서 호들갑을 떨다가 자식 새끼들이 아무도 말을 귀등으로 안 들어주니 불안불안했는지 급기야 제게 애들 좀 말리라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저야 그 인간 꼬라지 당장 보고 싶지 않아서 얘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라는 말과 함께 이왕 이혼 얘기 나온 거 꼴값 좀 더 떨어보겠다고 방 안에서 혼자 짐을 싸다 못해 그날 밤은 딸내미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다음날은 우리 엄마 보고 싶다며 딸내미한테 노트북 빌려서 친정에 왔습니다. 거기서 재택근무하면서 좀 지냈더니 이틀도 안 지나서 남편이 저 찾으러 저희 친정에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련님께 사정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도 가족 중 하나가 이혼하고 사는 것보단 총각인 자신이 싱글 때라도 엄마 모시다가 어떻게든 독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집 나갔다는 말에 오죽했으면 이라고 하며 남편한테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욕을 퍼붓고는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여기저기 자식들이 떠먹기 싫어하는 와중에 갈 곳이 없어 아무나 데려가는 사람 집에 가게 되었고요. 따져보니 시어머니 팔자도 아주 그냥 불쌍하다 못해 딱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상관하고 신경 쓸 바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사라진 내 집안으로 무사히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자식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투명인간 마냥 시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살았다더군요. 그 바람에 이거 꼼짝없이 지 엄마 팔자처럼 나이 들어서도 아무도 자기를 안 맡으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니 아휴, 남편이 이렇게라도 정신머리를 정상적으로 붙들어준 게 어딘가 싶어 한 번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크고 나니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참 고맙고 기특하더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은 니들이 좀 지켜달라며 아주 그냥 자식들 앞에서 대놓고 내 편 들어달라고 말을 하니 아이들은 아주 당연하다며 저를 치켜 세워줬고, 저는 그렇게 다시금 내 집에 들어와서 팔자 늘어지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정말 이혼녀가 될 뻔했던 올해 초에 다행히 제가 아닌 싸가지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낼 수 있어서 한 건 지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직접 미운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돼요.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끄집어서 던지고 부수면 사람이 화를 낼 줄 안다는 거 정도는 노인네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돈은 시퍼렇게 두고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시어머니가 내 집안에 다시 발 들여놓을 일은 없겠지만 이 여편네가 내 눈앞에 한 번이라도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손에 당장 칼을 들고 있더라도 무조건 휘저어 버릴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남은 내 인생에 시어머니를 내 소중한 눈 안에 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아휴, 정말 제가 엄청 화가 났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려니 글 쓰다 열불 뻗치는 일이 또 생각나서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오네요. 좀 흥분된 상태에서 최대한 진정하고 글을 써보려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주부입니다.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부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 알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에 저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상사 커피 타드리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일에 치여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너무나도 힘들어했었지만 지나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회사에서 돈 번다고 열심히 사시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절대 나태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보다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려고 자주 노력을 하고요.
사실 주부가 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긴 한 건가 싶어서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겨나고 하나도 아닌 둘인데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인지라 제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 손을 타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건 매일이 즐거움이었고 행복이라 감히 말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남자애들 둘을 키웠는지라 매일이 전쟁통이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말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예뻐 죽을 것 같았지만 제 몸이 으스러져 갈 때쯤엔 저조차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엄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줄곧 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받고 혹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서 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부 생활을 굉장히 한심하게 그리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사람이 계세요. 저보다는 2살이 많은 남편의 동생 제 시누이였는데요. 시누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와는 같은 듯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죠. 저도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좋다는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주부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런 저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를 낳는 와중에도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시누이는 제 눈엔 늘 멋지고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쩔 땐 내 가족이니까 저의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멋진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누이를 보는 건 어찌 보면 제게는 동경하는 대상을 보는 듯이 즐거웠어요. 애 엄마들끼리 모여서 나태한 소리를 하다가도 시누 떠올리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며 그렇게 우리보다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삶에 더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으쌰으쌰 하기도 했었고요. 그 덕에 저는 시누이를 보면서 아이들 낳고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던 와중에도 간간히 열심히 살아보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가족 행사나 모임에 늦을 때에는 시부모님도 아닌 제가 나서서 아가씨는 일하는 사람이니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오빠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가족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시누이한테 빨리 오라고 닥달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부모님 생신을 챙길 때 남편이 시누이한테 연락을 해서 막 뭘 시키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왜 일하는 사람 바쁘게 그런 걸 시키냐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라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적도 많았습니다. 굳이 생신일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저희끼리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에 손 가는 건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아이들 돌보는 것만도 충분히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 마냥 직장을 다니는 시누이를 케어하겠다고 자잘한 일들은 제가 맡았고 저도 아이 키우고 바쁘지만 그냥 직장까지 다녀서 돈을 벌어오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시누이가 제 눈엔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음은 가족 사이에 절대로 느껴보거나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의 눈에도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게는 그냥 시누이가 멋진 사람이니까 제 눈에서는 하트만 쏟아져 나왔었기에 제대로 제 자존심을 먼저 챙겨볼 줄도 몰랐었고 그저 시누이가 혹여나 표정이 불편해 보이면 괜히 혼자서 눈치만 더 많이 보면서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누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건지 저한테 시비조로 저한테 하는 말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욕은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싸잡아서 저한테 욕을 하며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기분을 여러 번 느껴본 후에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굳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신은혜와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남편들이 일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지라 업무 얘기는 밥상머리에서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 틀을 깨고서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세언니는 좋겠다. 난 진짜 일 안 하고 집구석에 붙어 사는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아가씨는 저는 그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아가씨가 부러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난 집에서 애만 보며 그렇게 한심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아. 여자가 일도 하고 돈을 벌어야지 집구석에서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을 하면서 남편 따라 호칭에 바뀌는 것도 꼴불견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말은 남편이 상사면 사모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 그런 여자들에게 향하는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저도 포함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회사에서 부장이라 여기저기 후배들이랑 엮이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애초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마주할 일은 절대 없었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회사에서 무슨 구역으로 나눠서 일부 사람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을 주최한 적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남편은 제가 내조를 당시 잘했다면서 칭찬을 하려는 목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우리 와이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하면서 또 웃었어요. 당시 시부모님은 남편 기 살려준다고 여기저기 아부자라는 며느리가 애프셨는지 네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잘 풀리는 거라며 벅찬 칭찬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단순한 사람이었는지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마누라들한테 꼴불견이라든지 한심하게 늙어간다든지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을 한다든지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 지위로 자기 어깨 치켜 세우는 한심한 여자들도 있고 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늙어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설거지만 청소는 아무나 다 하는 일이니까 딱히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는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저한테는 어찌되었던 시누이잖아요. 우리가 시댁에서 얽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굳이 주부로 살고 있는 저를 앞에 두고서 그런 소리를 해야 했었나 싶은 섭섭함이 밀려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말들도 아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눈을 그리고 귀를 어디다 두고 들어야 할지 몰라서 불편한 기세 숨긴 채 음식을 먹고 있는 제가 시누이 눈에 많이 불편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너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며 말을 하자 이내 설마 새언니도 남편 덕 보며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급이를 생각해서 껄끄러운 거야 지금?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 단지 시누이가 말한 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을 뿐인데 미안하단 말이 먼저가 아니라 윗급으로 보는 거냐며 껄끄러운지를 따져묻는 화난 시누이의 표정은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한테까지 불편한 뻘쭘함 등등 오만 감정을 다 느끼게 했습니다. 한번 자존심이 구겨버리고 한번 상처를 제대로 받아버리고 나니 저도 이게 더 이상 그냥 넘어가기만 할 호구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었기 때문에 시누이한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화 한번 내지를 못한 채 단지 이 사람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참, 저도 그냥 시원하게 화 한번 내지 못하고 피하기만 한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 속은 참으면서 더더욱 문드러졌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안 보고 피하고 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얼른 시댁제사 지내고 시누이가 집에 오기 전에 후다닥 저희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리곤 했는데 그 입구에서 맞닥뜨리게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저희를 붙잡으면서 간단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눠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시누이는 이미 저한테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대화를 하다 보면 홀라당 깨는 말들을 던져댔어요. 나는 직장 다니는데 이런 주부나 하는 짓까지 해야 하냐? 면서 옆에 있는 자기 남편 그리고 저 들으라면서 제사건 뭐건 시댁 일은 집에서 퍼질러 노는 여자들이나 해야지 하며 짜증이 난다고 입을 틱틱거리는데 평생을 집에서 가정주부로 사셨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나서서 너 뭔 말을 그따위로 하니? 라며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는 시누이는 아니 그냥 힘드니까 그러지 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주부들은 뭐 안 힘드냐고요. 참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뭔 사람이 저렇게 입 밖으로 생각나는 거 막 뱉어내는가 싶어서 슬슬 저도 짜증이 나 몇 번 입이 튀어나오려 했었죠. 또 한 번 아예 시누이가 시댁을 가지 않고 친정으로 그러니까 명절에 저희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희 부부도 그렇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했어요. 한 번도 먼저 친정으로 온 적이 없었던 시누이였기에 우리 딴에는
이게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벌어진 일인가 싶어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궁금해하는 저희 가족들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면서 너 이게 웃겨?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향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 눈빛을 받아가며 네? 라고 말을 했는데 신우이 말로는 제가 그냥 꼴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친정부터 먼저 오는 게 부부싸움을 해야만 가능한 거냐면서 한참 궁시렁거리며 제가 지금 기억도 못하겠는 말들로 사람 혼을 쏙 빼놓더니 급기야 또 시작이 되었죠. 가정주부를 향한 신우이 특유의 비하하고 비꼬는 그 말 말입니다. 주부들은 저래서 말이 안 통해. 라는 말로 시작한 신우이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주부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걸 상상을 못한다더군요. 그러니 여자가 먼저 친정에 와도 그걸 자연스럽게 못 받아주고 부부싸움을 한 줄로 먼저 안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주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절대 인정 못 받을 루저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주부라기보다 주부로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 던지는 악담이자 비하였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시부모님부터 회사 다니는 내 남편까지도 부부싸움 한 거냐며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제가 무슨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욕을 퍼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요. 왜 나한테 주부라고 또 시비를 거냐고요. 명절에 친정부터 먼저 왔다고 그냥 잘 말을 해주면 되는 건데 부부싸움에서 주부 비하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이자 뜬금없는 전개냐고요. 근데 이날 가장 최악이자 최고로 웃겼던 게 뭔 줄 아세요? 신우이가 남녀평등을 운운하면서 여자가 친정 먼저 오는 건 부부싸움이랑은 별개라고 그 큰 소리를 쳐대더니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 말 들어보니 엄마 아빠 싸웠다고 그래서 할머니 집 안 가고 엄마가 가출해서 우리들을 여기 데려온 거라더군요. 아이고 진짜 입만 사는 년. 그날 후 저는 저대로 너무 껄끄럽다며 시댁을 보잡서 나갔습니다. 결국 싸운 주제에 나한테 주부주부 거리면서 또 나를 무시한 거냐며 애들 데리고 그냥 무작정 나와버린 바람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를 따라오고 난리였죠. 결국 제사는커녕 시부모님까지 저를 챙기고 남편을 내보낸 바람에 남편이 저희 가족도 다 데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신우이를 안 보고 지내다시피 했어요. 들리는 소식도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와이프랑 여동생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초대를 한 거라면서 애들이랑도 다 말을 맞춰서 음식도 주문하거나 간단한 거 만들어서 막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신우이네 가족이었어요. 애들이야 뭐 다 또래라서 지들끼리 알아서 막 노는데 저는 솔직히 뭐라 반갑지도 않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번 헤어질 때 그리 좋게 헤어진 게 아니어서 전 뻘쭘했고 신우도 그건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래서 멀뚱거리다가 앉으라면서 졸지에 다 같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신우이가 왜 우리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해서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기도 내가 싫으니까 매번 주부 어쩌고 한심 어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사람이 정작 신우이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순순히 왔을까 싶어서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이번에는 면전에서 또 무슨 마음의 상처를 줄까 싶어서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이랑 사전에 전화를 했었는지 신우이는 쉽사리 입을 떼지도 않고 오히려 제 남편이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한테 말 좀 곱게 하라고 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어찌되었던 신우이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안심이 되고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긴장과 경계가 점점 풀려가는지 자연스레 신우이한테 먼저 안부를 묻고 대화를 걸어가면서 분위기를 살살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는 40줄이나 그 자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기에 제가 뼈리통에 있는 것보다는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말을 걸며 분위기를 맞추는 게 맞는 것도 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쓰잘데기 없는 배려를 신우이한테 선보인 뻘짓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신우이가 밥 잘 먹고 있다가 제가 맥주병을 못 따는 것을 보고는 지금 뭐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목이 아파서 병 따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제게 글쎄 와 집에서 퍼질러 쉬기만 하는데도 손목이 그 정도로 아프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 혼자 아픈 사람이 어딨나요?
손목 아파서 병도 못 달 정도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이 먼저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또다시 퍼질러 쉬는데 아프다면서 아픈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파 죽겠어 밥 먹는 것도 수저 들고 할 때 뼈 시리고 쑤셔 죽겠는데 신우가 면전에서 그딴 소리를 또 뱉어내니까 제가 그만 밥 먹고 있던 걸 신우의 면전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아유, 제가 좀 더러운 짓거리를 한 거라서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참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빡쳐버려서 생각이란 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퇴! 입안에 음식물을 침이랑 섞어 뱉어버린 뒤에 저거 진짜 구제불능 아니야? 하면서 남편한테 속 터져 죽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맞은편 신우이의 귓볼을 끄집어 잡은 채 제 쪽으로 무작정 잡아당겼습니다. 아주 그냥 한 손은 아파서 뭘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와중에 발악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신우이 귀를 잡아당기니 신우이는 얼굴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쏠리며 가슴이 온통 식탁의 음식물에 범벅이 되어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너 진짜 말 조심하랬지? 하면서 신우이를 나무라다가 제가 너무 안 놔주자 불안했던지 급하게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 딴에 신우이 홍군형을 내주겠다는 게 그만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제 손톱으로 귓볼을 찍어댄 바람에 신우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저는 저대로 비명에 놀라서 손톱으로 더 지그시 깊게 신우 귓볼을 눌러버리고 급기야 신우 귀에서 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는 걸 보고 놀라서 떼어버리긴 했는데 저보다도 신우가 저의 폭력성에 더 놀란 눈치였어요. 제자리로 돌아가 앉게 된 신우이는 온 옷에 반찬범벅인 와중에 귀에선 피가 나고 있고 여전히 귀는 아파 죽겠는데 제가 그 앞에서 반성은커녕 주둥이 한 번 더 나불거려봐. 반대쪽 귀는 이참에 확 뚫어버릴 거니까. 하며 다시 달려들라고 남편 손에 기댄 제 몸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그게 너무 공포였던지 입을 꾹 다물고 손으로 쥐고 있던 기에 제 남편이 가져다주는 휴지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 조심하자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하면서 제 남편조차 자기를 탓하니 신우이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유 꼴 보기 싫으니까 끌고 나가요 라고 무슨 걸레짝 취급하듯이 신우 남편한테 신우 데리고 나가라고 시켰고 급기야 남편도 진정된 저를 두고서 집 매제랑 여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신우는 여전히 멘탈 아웃이고 애들은 옆에서 불편한데 엄마 얻어맞았어? 왜? 라고 하면서 혼난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 급기야 엄마 왜 숙모한테 말을 그렇게 해? 라면서 신우이 첫째 딸아이가 그만 제 편을 들어버린 바람에 신우이는 끌려나가다 말고 서럽다며 나도 일 그만두고 그냥 쉬고 싶다며 아주 그냥 현관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저희 남편한테서 잔소리 제대로 듣고서 결국 떠났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신우이는 본인이 지치는 마음에 제가 만만하고 제가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면서 여동생을 대신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한참 혼을 내더니 신우이도 그제서야 애들 앞에서 어른스럽지 못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는 건지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거기다가 저는 다음에 귀 뚫릴 일 제발 절대로 만들지 맙시다 하고는 답장을 하지 말라고 일십을 요구했고요. 따지고 보면 주부는 경력단절에 더 이상 쌓고 있는 스펙도 없고 한마디로 직장인이 봐서 무서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위치가 있고 우린 그냥 각자를 존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우쭐대는 저희 신우이 같은 인간들이 꼭 있는데 여러분 참지 말고 덤비세요.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주둥이 말고는 읽을 것도 없는 년들이 꼭 주둥이만 나불거린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